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이번 강은 1차 발효, 2차 발효, 능력 단위에서는 이제 반죽 발효 편이죠. 반죽 발효에 대한 건데, 예전에는 이제 책을 구성을 할 때 제빵 공정 순으로 이렇게 책을 구성하다 보면 당연히 1차 발효와 2차 발효 사이에 성형이 들어가고 1차 발효, 2차 발효니까 떨어져 있는 게 이제 구성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구성할 때는 이제 NCS를 기반으로 이렇게 책을 쓰다 보니 1차 발효, 2차 발효 이렇게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좀 빵을 아시는 분이, 우리 이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책을 딱 보셨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야? 1차 발효 다음에 2차 발효야? 1차 발효 다음에는 당연히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성형 패닝이죠. 이제 근데 그리고 2차 발효인데 NCS 능력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쓰다 보니까 1차와 2차를 같이 붙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 발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옛날에는요, 이제 빵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을 치고 그 다음에 부풀려서 익혀줬습니다. 그래서 1차 발효, 2차 발효가 하나였어요, 하나. 그런데 20세기 초에 이제 모약을 만들면서부터 그 중간에, 발효 중간에 이제 반죽 정형이라는 공정이 들어가면서 발효가 이제 둘로 나누어져서 1차, 2차 이렇게 됐습니다. 1차와 2차는 둘 다 발효이기 때문에 이제 발효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1차는 이제 숙성, 반죽의 숙성이 초점이라면 2차는 정형 공정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줄어들었죠. 이제 가스가 빠지니까 이제 그 부피를 회복하는, 이렇게 이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1차 발효라고 하는, 1차 발효를 할 때 이제 발효 공정을 관리할 때 이제 세 가지를, 그 기준을 삼습니다. 첫 번째가 온도, 두 번째가 습도, 세 번째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컨트롤 하고요. 반죽을 이제 컨트롤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온도는 어떻게 되냐? 이제 반죽의 온도가 같거나 1, 2도 높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4도면 1차 발효 시 반죽 온도가 24도면 발효실의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사이, 그 다음에 27도면 그거보다 1, 2도 높게, 같거나 1, 2도 높게, 30도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온도를 좀 높인다는 것은 1차 발효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베이커의 의지가 들어가겠죠. 습은 이제 반죽 속에 들어있는 이제 수분량을 이제 고려해서 표피가 이제 마르지 않은 수분 평형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상대 습도 70에서 75에서 80% 정도, 시험 문제보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70에서 80%로 기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발효 시간은 제조법에 좀 다릅니다. 우리 이제 실기 시험은 다 이제 50분 미만이죠. 그러나 이제 옛날 방식은 이제 표준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 1시간에 3시간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효시키는 목적은 이제 팽창작용과 이제 숙성작용과 풍미를 이제 빵 반죽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대적인 빵은 이제 팽창의 발효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팽창에 관여하는 두 가지의 이제 재료이자 두 가지 재료의 기능입니다. 그럼 이제 팽창에 관여하는 두 가지 재료는 밀가루와 이스트가 되겠고, 밀가루 속에 있는 글루텐, 이스트의 가스 발생력, 이 두 가지의 평균과 균형을 맞춰서 빵을 부풀리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밀가루의 글루텐의 가스 보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혹은 이제 그 가스 보유력을 방해하는 재료가 어떤 재료이며 어떤 조건일 때 가스 보유력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시험에 나올 거고, 또 반대로 가스 보유력이 아닌 이제 가스 발생력이죠. 가스 발생력, 이스트의 가스 발생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어떤 상황일 때 이제 가스 발생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 이제 글루텐의 가스 보유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편이 있죠. 보십시오. 밀가루 단백질의 질과 양, 발효성 탄수화물, 이스트에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이죠. 유지의 양과 종류, 반죽의 되기, 이스트의 양, 반죽의 산도, 소금, 계란, 유제품, 산화제, 산화 정도, 이러한 것들이 글루텐의 가스 보유력에 영향을 미치고요. 다음은 이스트의 가스 발생력, 즉 발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스트의 양과 질, 발효성 탄수화물의 양, 온도, 반죽의 산도, 소금,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자,
자, 시험에는요, 이 가스 발생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스트의 적정 pH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찍어서 이제 적어놨는데, 이제 pH 4에서 6 사이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 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가스 발생력과 가스 보유력에 관여하는 요인의 변화 보면, 이 가스 발생력을 내가 이제 일으키는 이스트의 양을 변화를 시켜서 발효 시간을 조절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트 양을 내가 이제 가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감을 하는 공식이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감하고자 하는 이스트의 양은 조절하고자 하는 발효 시간 분의 기존 이스트의 양 곱하기 기존 발효 시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전분의 변화와 단백질의 변화가 일어나죠. 전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냐면, 이제 전분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일어나죠. 분해가 일어나면서 발효성 탄수화물로 전환되고, 그것이 이제 이스트의 가스 발생력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을 촉진을 시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영향을 발생을 시킨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단백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또 발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연화와 숙성, 분해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만드는 이제 현대적인 빵, 이제 표준 스트레이트법으로는 이제 분해까지는 아니고 연화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보유력에 초점을 맞추는 보유력에 초점을 맞추는 글루텐의 조절에 있어서는 어떤 분해보다는 연화,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제 만들어서 많이 늘어나게끔 해가지고 볼륨을 크게 하는 그런 포인트로 단백질의 변화를 유도한다, 단백질의 변화를 맞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험에서 나오는 기준이죠. 우리가 발효 시에도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글루텐이 변화가 일어난다. 글루텐으로 변한다. 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발효 관리를 보면, 이 발효 관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제빵법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법이 표준 스트레이트냐, 표준 스펀지법이냐에 따라서 발효 시간, 발효 조건, 그리고 발효 조건에 따른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이제 발효 시간을 비교해 보면, 스트레이트법은 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키지만, 스펀지법은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만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까지 발효를 시킨다. 그러니까 발효 조건이 다르죠. 발효 시간이 다르죠.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뭡니까? 들어가는 이스트의 양도 다르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이제 발효 시의 조건, 온도와 습도는 이제 동일하게 설정하는데, 시간의 변화는 곧 이스트의 변화가 일으키는 거죠. 다음 이제 발효 조건에 따른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발효 조건. 발효 시간이 짧으면 발효 손실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단점일 수도 있죠. 이제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효 시간이 기니까 이제 발효 내구성이 강해요. 발효 내구성이 강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발효하는 과정, 오랫동안 발효를 시키면 미생물의 개체수가 적다 할지라도 시간이 길면 이 반죽 안에 축적되는 가스가 많아지고, 그 가스에 의한 그 압력에 견디는 글루텐의 성질을 발효 내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적은 양이긴 하지만 가스를 오랫동안 포집을 시키기 때문에 빵이 이제 부피가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결이 부드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발효 시간이 길면 밀가루 단백질 사이로 밀가루 전분에 수분이 이제 치밀하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장성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노화가 지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효가 완료됐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 발효의 완료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제법에 따라 또 다르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트법에서의 이제 발효 완료점을 확인하는 방법과 스펀지법에 있어서 발효 완료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스트레이트법은 시험과도 또 달라요. 시험은 이제 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스트 양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다는 거, 그건 실기편에서 얘기를 해드릴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고, 뭐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기와 실기를 동시에 병용하다 보면 좀 실기와 필기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법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발효가 진행이 되면요, 반죽 무게 이제 감소가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발효 손실이라고 합니다. 발효 손실은 1에서 2% 정도, 전체 반죽량의 1에서 2%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되고요. 그 손실이 발생되는 이유는 반죽의 수분이 휘발하고 그 다음에 발효성 탄수화물이 이제 이산화탄소와 에틸알코올로 이제 바뀌어서 휘발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책에 이제 손실률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서 계산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2차 발효입니다. 2차 발효는 원하는 부피로 키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근데 이 원하는 부피가 제품마다 달라요. 제품마다. 그러면 제품마다 원하는 부피와 부피가 다르면 온습도가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원하는 제품이 어떤 틀에 넣지 않고 부피를 키워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온도와 습도를 낮게 설정을 하고요. 내가 어떤 틀에다가 반죽을 집어넣고 그 틀을 채우면서 부피가 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하스브레드, 바게트라든지 하드롤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도넛류 이런 것들은 반죽에 이제 탄력을 줘야 돼서 온도와 습도를 낮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햄버거 번이라든지 잉글리시 머핀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틀에 반죽을 채우면서 부피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가 높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2차 발효의 조건은 1차 발효와 동일합니다. 온도, 습도, 시간인데 적절하게 온도, 습도, 시간을 설정을 하면 좋은 제품이 나오겠지만 이 온도, 습도, 시간이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왔고요. 이제 제가 이제 언급할 부분은 시험에 나왔던 거에는 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진짜 예시된 것들을 전부 다 암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이런 것은 문제를 발췌해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온다면 좀 이제 비슷하게 나오거나 약간 그 부분에서 약간 그 문제를 이렇게 변환을 주더라도 뜬금없이 변환시키진 않습니다. 여기 기능사이기 때문에 뜬금없이 변환시키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게 기능장이다 그러면 이제 뜬금없이 변화를 시킬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기능사이기 때문에 뜬금없이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하는 게 좋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습도가 낮을 때, 2차 발효실의 습도가 낮을 때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차 발효실의 습도가 낮았을 때는 반죽의 껍질 형성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븐에 넣었을 때 팽창이 저어되죠. 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껍질이 형성됐기 때문에 잘 부풀지가 않죠. 그리고 껍질색이 불균일하게 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껍질의 열 반응에는 반드시 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수분도 필요합니다. 수분의 착상 정도에 따라서 열 반응의 착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건조되어 있으면 빵 껍질에 얼룩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얼룩이 생기기 쉬우며 광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불균일하다. 이 얘기는 얼룩이 생기기 쉽다. 같은 얘기로 보시면 되고, 광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윤기인데,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껍질의 열 반응에 이제 세 가지의 열 반응이 작용을 해요. 넥스트린화 반응, 메일라드 반응, 캐라바나 반응인데 이 넥스트린화 반응이 뭐냐면 광택을 만들어내요. 광택을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 넥스트린화 반응에는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 없기 때문에 광택을 잘 만들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제품의 윗면이 터지거나 갈라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껍질이 말라있기 때문에 오븐에 들어가서 오븐 팽창에 따라서 껍질이 같이 늘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지고 터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자주 나왔던 부분들을 찍어드리면서 전반적인 1차 발효와 2차 발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